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상시 복원 기출문제 2023년 6회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23년 마지막 2급 실기 상시 복원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풀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요즘 바뀐 문제들이 속속 새로운 문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기본 작업 1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여러분 이 문제는 기본 작업 1번 문제는 그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자가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이 5점짜리지만 빵점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알고 타자를 칠 때 정확하게 치셔야 됩니다. 기본 작업 2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A1 셀의 앞뒤에 특수 문자를 삽입하시오. 자, A1 셀을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맨 앞에 커서를 두시면 됩니다. 자,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면 특수 문자가 나옵니다. 미음에 관련된 특수 문자를 모두 보려면 탭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탭키 누르고 자, 원하는 특수 문자를 찾아서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특수 문자를 블록을 치워서 컨트롤 C 하고 기풍산업거래 맨 뒤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특수문자를 넣어주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 엑셀은 알잖아요. 여러분 결과값을 반영할 때는 반드시 엔터를 쳐주셔야 됩니다. 2번 A1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1 셀서부터 G1 셀까지 블록을 씌워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뭐예요? 홈 탭에서 맞춤 그룹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됐죠? 글꼴 크기 14 글꼴 크기 14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 이중 밑줄 회계용 자, 이 이중 밑줄 회계용은 요즘 2023년에 새롭게 등장한 셀 서식이에요. 여러분 자, 클릭하고 자, 이중 밑줄 회계용을 넣을 셀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 셀 서식 들어간 다음 자,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글꼴 탭에 밑줄에 보면 이중 실선 회계용이 있습니다. 확인하면 이중 실선 회계용이 들어갑니다. 자, 3번 A3 셀의 거래처를 한자로 변환하고 A3 셀의 거래처 있다 그쵸? 자, 더블 클릭해서 거래처를 블록을 씌워준 다음에 한자 키보드에서 한자 키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 선택하고 변환 눌러주면 됩니다. 자, A4, A8 영역은 거래처로 이름을 정의하시오. 자, A4, A8 블록 씌우고 이름 상자 클릭한 다음에 거래처 엔터 됐죠? 거래처 엔터. 자, 그럼 여기 이름이 정의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엑셀을 여러분 조금 더 능숙하고 익숙하고 잘하게 되면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이름을 정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아주 편리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표시에와 같이 형식을 지정하시오 그랬어요. 자, D4, D8 영역 아니 B4, B8 영역이다. 그쵸? B4, B8 드래그하고 표시에 2024년 7월 8일을 081 토요일 이렇게 나타나게 하래요. 그쵸? 081 토요일. 자, 여러분 요일 나타내는 거 한번 셀 서식에서 요일 나타내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끄적끄적에 들어갈게요. 자, Y를 4번 쓰면 뭐 1999년, 뭐 2024년 이렇게 연도가 4글자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Y를 2번 해주면 자, 뭐 99년 또는 뭐
24 이렇게 연도가 두 글자로 표시됩니다. 자, 애물 한번 쓰면 1월서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표시되고, 애물 두 번 쓰면 01월서부터 12월까지 표시됩니다. 애물 세 번 쓰면 이렇게 제뉴얼인데 JAN, 뭐 디셈버인데 DC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럼 애물 네 번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제뉴얼이 이렇게 모든 글자를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디셈버 맞나요? 자, 제가 영어가 좀 짧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가 끝까지 표시됩니다. 자, D 쓰면 어떻게 돼요? 1일서부터 30일 이렇게 나타나지만 D를 두 번 쓰면 01서부터 30일 이렇게 표시됩니다. D를 세 번 쓰면 어떻게 될까요? D를 세 번 쓰면 여기다 쓸까요? D를 세 번 쓰면 자, 요일이 sun, month 이렇게 요일이 세 글자씩 표시됩니다. 근데 D를 네 번 쓰면 Sunday, Monday 이렇게 나왔어요. Monday 이렇게 표시됩니다. 근데 자, A를 세 번 쓰면 어떻게 될까요? A를 하나 세 번 쓰면 월, 이건 한국에서 우리 뭐죠? 한글로 표시된 엑셀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한글로 한 글자씩 요일이 표시됩니다. A를 네 번 쓰면 월요일, 뭐 이렇게 일요일 이렇게 표시됩니다. 월요일, 일요일 이렇게 표시되네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판매일을 자, 드래그한 상태에서 셀 서식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하고 셀 서식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해서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자, 081이니까 DD 두 글자, 요일이 두 글자씩 표시됐네요. DD 1은 뭐 이렇게 쌍따옴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쌍따옴표.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 네 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면 요일이 표시되겠죠. 자, 확인. 자, 숫자네요. 110 D4 D8 그럼 D4 D8 영역을 블록 씌우고 115.832 별표 115로 표시되고 0이면은 별표 0으로 표시되요. 즉 이건 뭐예요? 숫자 앞에 소수점은 없고 숫자 앞에 별표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자, 셀 서식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고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해서 이 형식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0 숫자를 대표하는 건 0이에요. 근데 0 앞에 우리가 별표가 붙어야 되니까 쌍따옴표하고 별표, 쌍따옴표. 여러분 이 별표는 그 뒤에 숫자를 셀 너비만큼 반복해서 표시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 자, 그렇지 않게 하려면 무조건 이 별표에다가 쌍따옴표를 꼭, 큰 따옴표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0일 때면 0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0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0을 꼭 써주셔야 돼요. 자, 확인. 샵 써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확인. 됐네요. 자, G4, G8 영역. 그럼 G4, G8 영역 블록 씌우고, 자, 셀 서식 컨트롤 키와 숫자 1키를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여기에 뭐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67,500이네. 67,500이 67,500 이렇게 천 단위에 쉼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천 단위마다 쉼표 들어가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샵, 쉼표, 샵도 있지만 0으로 써줘야 돼. 왜? 여기에 0일 때는 0이 표시된다는 것은 요 끝에 0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여기다가 우리가 뭘 넣어주면 돼요? 특수문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시커먼 특수문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 서식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들어갔나요? 자, 쌍따옴표하고 미음 누르고 한자, 자, 탭키 눌러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클릭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쌍따옴표하고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가야 되니까 샵, 쉼표, 샵하고 뭐예요? 0. 0을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알죠? 왜? 샵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0일 때 0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확인. 이제 됐네요. 자, 5번.
A3 G8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A3 G8 블록 씌우고, 자, 컨트롤 1을 눌러서 테두리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가 아니라 홈 탭의 글꼴 그룹에 여기 보세요. 모든 테두리 있어요. 그쵸?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기본 작업 3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 자, 기본 작업 3은 고급 필터에 관한 문제네요. 고급 필터가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다른 장소에 필터해 주는 거예요. 즉,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 원본 데이터 그 안에다가 필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 필터할 수 있는 게 고급 필터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인사고가 점수에서 구분이 영업부이면서 평균이 80 이상. 자, 조건이 두 개네요. 그쵸? 구분이 영업부. 아이고, 구분이 조건 1. 평균이 80 이상. 조건 2에요. 그쵸? 조건 2. 자, 면서니까 뭐예요? 면서. 이거 AND잖아요. 그쵸? 같은 줄에 입력해주면 되네요. 자,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의 조건은 H4, I4 범위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H4, H3 여기다 그렇죠. H3, I4네요. 그렇죠. H3. 자, 구분이 영업부. 그다음에 점 평균이 80 이상. 평균이 크거나 같다 80 이상. 엔터. 자, 이게 뭐예요? 구분이 영업부 평균이 80 이상. 같은 줄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AND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쵸? AND 조건. 자, 우리 제목을 꼭 맞게 써주셔야 돼요. 구분, 평균. 왜? 그 구분에서 구분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영업부란 데이터를 찾아주는 거예요. 평균 아래에서 80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클릭하고 원본 데이터가 있는 임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면 고급이 있어요. 고급 클릭. 자, 목록 범위는 이게 뭐예요? 지금 원본 데이터가 다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목록 범위, 즉 원본 데이터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걸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작업을 하든 무슨 함수로 문제를 풀든 그것을 스토리로 말로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내가 만약에 선택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A3셀을 선택하고, 그쵸? A3셀 제목까지 포함된 A3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조건 범위 클릭하고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따끈따끈한 조건 이렇게 드래그하고. 자, 문제 보니까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 시트의 H6셀에서 시작하래. 그럼 다른 장소의 복사 클릭하고, 이걸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해야지 복사 위치가 활성화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복사 위치 클릭하고 어디 드래그 해줘야 돼요? 어디 선택해야 돼요? H6셀. H6인가? H6? 맞네요. H6. 그쵸? H6 됐죠? 확인 누릅니다. 확인 됐네요. 자, 두 명이, 지금 무슨 뜻이에요? 두 명이 영업부인과 동시에 평균이 80점 이상인 것만 찾아준 거잖아요. 자, 고급 필터를 잘 알아둬야지 데이터를 좀 더 편리하고 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산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계산 작업, 질문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어떻게 한 번만에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 번 풀어보셔야지 어떻게 한 번만에 익숙해지겠어요. 그렇죠?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이해가 갈 때까지 사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갈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분, 제가 이 문제 하나 만드는 것도 여러분 지금 거의 지금 하루 종일 오타 찾고 하루 종일 해도, 하루 종일 문제 또 잘못된 거 있나 찾아도 또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잘못하는데 여러분들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은. 그쵸? 자, 보겠습니다. 1번. 표1에서 점수가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 사람은 패스.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if average 함수를 사용하래요. 여러분 if 함수는 다 알아요. 그쵸? 는 if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면 뭐가 표시되는 거예요? 참값이 표시되고, 그쵸?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이 표시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여러분,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에서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 이건 뭐예요? 이건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 요까지가 이게 조건이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패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참값이 되는 거예요. 참값. 나머지는 공백은 뭐가 돼요? 거짓값이 되는 거예요. 거짓값. 알겠죠? 자, 결과에 표시하시오 했네요. 자, 그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if 만약에 가로 열고 이 점수가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 이래. 그죠? 초과는 요거다. 그죠? 여러분 다 알죠? 알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사실 잘 못 믿어요. 뭐 언제 봤다고 믿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다, 이거는 초과. 작다, 미만. 크거나 같다, 이상. 작거나 같다, 이하. 이건 뭐예요? 아니다. 그쵸? 여러분 이거는 날짜에서는 여러분 이후로 써요. 이건 날짜에서는 뭐로 써요? 이전으로 씁니다. 선생님, 이후면은 크다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요 엑셀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차마 엑셀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못하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국 엑셀 담당자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초과는 크다예요. 그쵸? 크다. 에버리지 가로 열고, 자, 점수 평균이니까 이거 전체 들어가게 해주겠지. 이 점수의 평균,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해줘야 돼. 왜? 이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가 D3셀이 큰지 D4셀이 큰지 D5셀이 큰지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평균을 기준으로. 그래서 꼭 절대 참조해줘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패스. 여러분 패스에 익숙하나요? 저는 페일에 익숙합니다. 떨어지는 데 더 익숙합니다. 자, 다음에 이 점수가 평균 점수를 초과하면은 패스, 그렇지 않으면은 빈 공백 쌍따옴표 2개 연속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자동 채우기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수식을 복사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부서가 해당 부서이면서, 그러니까 부서가 해당 부서이면서, 이거다, 그쵸? 자, 엑셀 점수가 70 이상 80 미만인 점수의 비율 영역에, 요 영역에 계산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비율은 이거예요. count if 즈 나누기 count입니다. 여러분 비율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알겠죠? 이 전체 개수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 문제 꼭 나와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문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부서가 해당 부서이면 count if 함수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는 count if count if 함수는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고 쉼표, 범위 3에서 쉼표 조건 3을 만족하고 쭉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범위 2에서 조건 2를 만족하고 범위 3에서 조건 3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부서가 이게 뭐예요? 요 부서, 요건 조건 1이에요. 해당 부서를 찾는 거, 그쵸? 이거는
죄송합니다. 부서가 이거는 범위 1이네요. 그렇죠? 범위 1에서 해당 부서를 찾아줘야 돼. 이거는 조건 1이에요. 엑셀 점수 이건 뭐예요? 범위 2예요. 70점 이상 이건 조건 2예요. 또 엑셀 점수 범위 3 80 미만은 뭐예요? 80 미만은 조건 3이 되겠죠.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 해야 되니까 여러분 조금 여러분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도 뭐 어렵다고 포기하면 되나요? 그쵸? 반복해서라도 보면서 이해해야죠. 자, 는 count if 가로 열고 부서가 해당 부서에 있면서 부서 어디 있어요? 부서 요 부서 F4 눌러주고 쉼표 해당 부서 그쵸? 범위 1에서 해당 부서 조건 1 쉼표 엑셀 점수가 70점 이상 그럼 엑셀 점수 범위 2 F4 쉼표 70점 이상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70점 이상 쉼표 그 다음에 엑셀 점수 또 드래그 해주고 이번에는 뭐예요? F4 쉼표 이번에는 80 미만 쌍따옴표 작다 80 미만 가로 닫고 그러면 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가 나오겠죠. 즉 부서가 생산부이면서 엑셀 점수가 70 이상 80 미만인 거에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 개수가 나누기 카운트 전체 개수에서 이 전체 개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런 뜻이에요. F4 가로 닫고 여러분 여기선 다 고정되어 있지만 요 고정되어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해 줘야 되는데 요 L4 즉 생산부만 고정해 주면 안 돼. 왜?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 지금 현재는 생산부를 찾아주지만 그 다음에 영업부를 찾아주고 홍보부를 찾아줘야 돼요. L4, L5, L6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바뀌지 않는 부분에는 F4를 눌러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비율이에요. 카운트 if주로 나온 개수와 카운트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비율이 나오겠죠? 엔터. 뭐가 잘못됐나요? 어이구. 이게 가로가 연 게 아니네요. 그쵸? 엔터. 뭘까요? 생성. 요걸 잘못했네. 그쵸? 여기. 죄송합니다. 80 이상의 쌍따옴표가 이상하게 들어갔네요. 그쵸? 이런 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80 이상 엔터. 자동 채우기. 됐네요. 답이 나왔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조금 어려워요. 제가 여기 쌍따옴표 제대로 못한 거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표 3에서 부서 표 3에서 부서의 왼쪽 두 글자 입사일의 연도 고유 번호를 이용하여 사원 번호를 표시하시오 했네요. 사원 번호를 표시하래요. 자, 부서의 왼쪽 두 글자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해. 부서의 왼쪽 두 글자를 추출하는데 그 중에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하랍니다. 사원 번호는 부서의 왼쪽 두 글자 더하기 입사일의 연도 더하기 고유 번호랍니다. 표시에는 이거예요. 부서가 만약에 세일즈고 입사일이 2024년 5월 20일이고 고유 번호가 1, 2, 3, 4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일의 두 글자는 여기 앞에 여기 두 개 여기 와 있는 거고 그쵸? 입사일의 연도는 여기에 입사일의 연도 와 있는 거고 고유 번호는 여기에 고유 번호 이렇게 와 있네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서에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려면 무슨 함수 써야 돼요? 는 레프트 함수 쓰면 되겠죠? 레프트 함수는 뭐예요? 는 레프트 가로 열고 문자 쉼표 K요.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는 레프트
가로 열고 못생긴 기풍쌤 이랬어요. 그쵸? 기풍쌤 쌍따옴표 쉼표하고 3화 있고요. 3하면 뭐가 돼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를 추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못생긴이 나오겠죠. 못생긴. 자, 는 라이트 가로 열고 못생긴 기풍쌤 쉼표 3은 뭐가 돼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를 추출해. 그럼 뭐가 돼요? 기풍쌤이 돼요. 됐나요? 자, 미드 함수는 있어요. 미드 함수. 미드 함수는 뭐 중간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요. 문자에서. 저기 못생긴 기풍쌤이 있어요. 진짜 나이 먹고 못생겨졌어요. 이제 카메라를 못 켤 것 같아요. 못생긴 기풍쌤 쉼표 4 쉼표 2예요. 이게 뭐예요?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해 주란 뜻이잖아요. 못생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두 글자니까 기풍이네요. 여기 기풍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는 쓰고 레프트 함수 쓰고 항상 는 쓰고 함수 쓰고 그 다음에 괄호 열어주고 자, 부서 클릭하고 왼쪽에 두 글자니까 쉼표 2 써주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런데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래요. 무슨 함수 써야 돼요? 어퍼 써야 돼요. 어퍼. 아니죠. 프라퍼죠. 프라퍼 함수. 그렇죠. 프라퍼 함수. 어퍼는 뭐예요, 여러분? 어퍼. 는 어퍼. UPPER. 이거는 영어를 대문자로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는 로워. LOWER. 이 로워는 뭐예요? 영어를 소문자로 표시해주는 겁니다. 프라퍼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해줍니다. 자, 프라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쵸? 엔터. 아유, 왜 날씨가 더운가 봐요. 그쵸? 엔터. 프라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 자, 온풍기 좀 끄고 하겠습니다. 지금 온풍기가 켜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정신이 혼미한 것 같습니다. 가로를 자꾸만 이상하게 여네요. 자, 이렇게 영어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앰퍼샌드에 있어서 뭐예요? 입사일에 연도만 추출해줘야 돼. 이어 함수 쓰면 되잖아요. 이어 함수는 뭐예요? 이어 함수. 그럼 는 이어 가로 열고 날짜. 이 날짜에서 뭐만 추출해주는 거예요? 연도만 추출해주겠습니다. 알겠죠? 날짜에서 연도만. 자, 이어 가로 열고 자, 입사일을 클릭하고 가로 닫고 그럼 입사일에서 연도만 추출됩니다. 알겠죠? 연도만. 그 다음에 앰퍼샌드. 그 다음에 고유번호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고유번호는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서 A마트, B마트, C마트, A마트, B마트, C마트의 합계와 과일 가격표를 참조하여 금액을 계산하시오 했네요. 자, 금액은 수량 곱하기 가격이래요. 그럼 수량은 뭐예요? A마트, B마트, C마트를 더한 값이네요. 그쵸? 자, 썸 함수와 H룩업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여러분, 썸 함수는 하나, 에버리지 함수는 다 알잖아요. 그쵸? 썸은 뭐예요? 썸. 어떤 범위가 있으면 이 범위에서 합계를 내주는 거예요. 합계. 그쵸? 그 다음에 H룩업 함수는 H룩업 함수는 어떤 기준 셀이 있는데 이 기준 셀이 쉼표 요 참조 범위에서 쉼표 행번호 몇 번째 행에 있냐 이거예요. 쉼표 0. 0을 쓰면 정확한 값이고 2를 쓰면 유사한 값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 사과에 참조되는 가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과가 기준 셀이 되는 거예요. 그쵸? 는 H룩업 클릭하고 사과 클릭하고 이 사과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요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그쵸? 참조 범위 자동 채우기 할 때 셀 값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즉 M14가 M15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달러 딱 고정해 F4를 눌러서 달러로 딱 고정해주고 쉼표 내가 찾고자 하는 가격이 참조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어요? 하나, 두 번째 행에 있네요. 2 쉼표.
자, 기준 셀이 여러분 문자예요. 여기 문자일 때는 정확한 값 0을 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뭐가 나와요? 가격이나, 즉 사과의 가격이 표시됐네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수량 곱하기 가격이에요. 그럼 가격은 표시됐는데 수량은 아직 안 내요. 수량은 A마트, B마트, C마트의 합계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다가 H 앞에다 클릭하고 sum 가로 열고, 자, A마트, B마트, C마트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수량 곱하기 H룩업을 통해서 가격이 나온 거죠. 가격을 해주면 됩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됐네요. 됐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 5에서 연수기간이 10 이상이면 검정색 별, 5 이상 10 미만이면 흰색 별, 나머지는 공백으로 연수기간에 표시하시오. 자, 그럼 if 함수예요. if 함수. 그렇죠. 자, if 함수는 여러분 이게 제 친구들 이름이에요. 제 친구들 이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름 보니까. 자, 는 if 함수는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에요. 근데 거짓을 또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그리고 if 가로 닫고 맨 앞에 if 가로 닫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연은 알아요. 그렇죠? 는 이연은 뭐라 그랬어요? 연도. 이 연도 연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연도가 아니라 는 이어 가로 열에 들어가는 값이 날짜예요. 날짜. 날짜에서 뭐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연도만 추출해 주는 겁니다. 자, 보니까 연수기간이 10 이상이면 이거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거는 뭐예요? 참값이에요. 쉼표 참값. 그 다음에 5 이상 10 미만이면 이거는 조건이에요. 자, 는 여기다 if 또 쓴다고 쳐요. 가로 열고 여기 if죠, 그렇죠? 는 if 가로 열고겠죠. 쉼표 흰색별 요거는 뭐예요? 참값이에요. 나머지 공백 요거 뭐죠? 거짓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로 두 개 닫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걸 그대로 함수식에다가 적용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함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을 스토리로 풀 수 있고 이야기로 풀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로 풀어진 그 문제를 다시 함수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연수기간은 현재 일의 연도. 아이고, 이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의 연도 빼기 가입일의 연도네요. 자, 는 쓰고 는 이어 가로 열고 현재 일의 연도 가로 닫고 빼기 가입일의 연도래요. 이어 쓰고 가로 열고 가입일의 연도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해볼까요? 안 나와요. 그쵸?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여기에 항상 현재 일의 연도는 C24에서 C25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요? F4를 눌러서 우리가 고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걸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엔터. 자, 자동 채우기 됐네요. 자, if 이거 복사할게요. 제가 복사 컨트롤 C 복사. 자, if 가로 열고 만약에 이렇게 연수 기간이 1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10 이상이면 미음 누르고 한자 그쵸? 그래서 별 넣어주면 돼요. 쉼표 또 if 가로 열고 컨트롤 V 뭐죠 이게 여러분 5 이상 10 미만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크거나 같다 5 이상이란 뜻이에요. 5 이상이면 뭐 하래요? 쉼표 쌍따옴표 자 미음 누르고 한자
그래서 뭘 찾아줘야 돼요? 흰색 별. 여기 볼까요? 여러분 흰색 별, 쌍따옴표, 그 다음에 쉼표, 공백 2개 연속해서 2개,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자, 그쵸? 자, 이렇게 해주면, 가로 2개 열었잖아요. 여기 if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장 처음에 쓴 if 가로 열고, 보면 마지막에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엔터. 자동 채우기. 됐네요. 그쵸? 자, 이건, 검정색 별은 연수기간이 10 이상인 거고, 흰색 별은 5 이상 10 미만인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다 공백입니다. 자, 분석 작업 1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 여러분, 분석 작업은, 여러분, 함수가 좀 어려운 거지, 분석 작업은 사실은 거저주는 문제예요. 거저주는. 야, 그냥 냈다 그냥 가져가라. 냈다 가져가라. 그럼 우리는 그냥 얼른 냉큼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별로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행지 항공료표에서 여행지별로 가격의 평균을 계산한 후 가격의 합계를 계산하는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여러분, 부분합은 뭐라 그랬어요? 제대로 된 부분합을 얻으려면 반드시 정렬해 주어야 된다 그랬어요. 정렬해 주어야지만 제대로 된 부분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록을 먼저 다 씌우시고, 됐죠? 블록을 다 씌우시고, 자, 그 다음에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 자, 문제 보니까 친절하게 어떻게 정렬하라고 나와요. 너무 친절해요. 그쵸? 여행지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여행지 오름차순. 여행사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오. 기준추가 여행사 내림차순. 됐나요? 됐죠? 다음 확인. 바로 또 어디로 들어가요? 부분합 들어가야 됩니다. 데이터 탭에 부분합 들어갑니다. 부분합.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정렬을 해준 이유가 뭘까요? 그룹할 항목을 정렬해준 걸로 해줘야 돼요. 그럼 정렬을 뭐로 했어요? 여행지로 정렬했잖아요. 그럼 여행지로 해야겠죠. 여행지. 그리고 친절 해석의 문제에도 여행지 별로. 이게 뭐예요? 여행지 별로라는 건 뭐예요? 그룹할 항목을 여행지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사용할 함수는 뭐죠? 평균. 뭐의 평균이에요? 가격의 평균이니까 가격 체크해 주시면 돼요. 확인. 그 다음에 또 다시, 왜? 가격의 가격의 합계를 또 계산해야 돼요. 그쵸?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부분합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부분합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데이터 탭 클릭하고, 윤곽선 그룹에 부분합 클릭하고, 사용할 함수를 합계로 하고, 기존에 했던 평균과 합계가 모두 표시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가 돼 있으면 기존에 있던 평균은 사라지고 뭐만 표시돼요? 합계만 표시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확인. 두 개 다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해제하라 그랬어요. 그쵸? 확인 누를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확인. 네, 됐습니다. 두 개가 다 표시됐네요. 자, 분석 작업 2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2. 엑셀 시험표를 이용하여 학과는 열, 점수는 행, 값은 이름의 개수를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여러분 사무실 가서 데이터를 요약할 때 피벗 테이블을 안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잘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임의 셀을 선택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삽입에 들어가면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알아서, 그렇죠? 알아서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원본 데이터의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장소의 복사. 어디? H4셀에. 동일 시트의 H4셀에 시작하래요. 그럼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위치 클릭하고 H4셀 클릭하고, 그쵸? 그 다음에 확인. 됐나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학과는 열. 그럼 학과를 끌어다가 열에다 갖다 놓고, 점수는 행. 그럼 점수는 끌어다가 행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름의 개수. 그럼 이름을 끌어다가 값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왜? 값은 이름의 개수니까 값에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수를 시작 50, 끝 100, 단위 10으로 그룹하래요. 그럼 점수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아무 숫자를 선택하셔도 돼요. 이무의 숫자 아무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해야 돼. 그룹. 그럼 여기 시작값 나가겠죠. 시작값 50, 끝 100, 단위 10, 확인. 됐네요. 이름의 개수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명이면 이렇게 명, 2명이면 2명, 0이면 0명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개수 클릭하고, 여러분 개수 이름 클릭하고 값필드 설정 들어가셔야 돼요. 값필드 설정. 자, 표시 형식 클릭하고, 자, 사용자 지정 클릭했네. 그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네요. 자, 0일 땐 0이니까 그냥 숫자 0. 숫자를 대표하는 건 0이라 그랬어요. 그쵸? 0과 샵이 있는데 그냥 0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명은 반복해서 나와야 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반드시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명. 됐나요? 네. 확인. 짠, 명이 됐네요. 보고서의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로 지정하시오. 클릭하고, 그쵸? 자, 피벗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의 임의 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자,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 들어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개요 형식 클릭.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3으로 적용하시오. 자, 그럼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네요. 여기서 피벗 스타일 보통 3 요거예요. 그쵸? 피벗 스타일 보통 3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쁜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여러분 매크로도 사실 거저주는 문제인데 여러분 매크로 작업할 때 저하고 똑같이 연습하는 것을 계속 똑같이 연습해야 돼. 저하고 똑같이. 그래야지 여러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는 여러분 또 잘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막 클릭하셔도 안 되고 한 번만에 딱 해주셔야 돼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자, 제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문제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알겠죠? 자, 매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5, 2, 12 영역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뭐예요? 평균이에요. 매크로 이름 평균. 평균은 어떻게 내요? 가로 열고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가로 닫고 나누기 3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매크로는 요거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썸 함수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매크로가 뭐예요? 임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 과정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매크로 이름으로 기록해 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 안에다가 클릭하지 마시고 밖에다가 임의셀 아무데나 클릭하면서 매크로를 기록하기 시작하셔도 돼요. 임의셀 아무데나 클릭하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평균. 됐나요? 평균. 현재 통합 문서로 하셔야 됩니다. 확인. 자, 클릭하고는 가로 열고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가로 닫고 나누기 3 됐네. 그쵸? 3 엔터.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쫙 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다 했으면 바로 숨도 쉬지 말고 다 한 다음에 기록 중지 누르시고 나서 숨을 쉬셔야 됩니다.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기본 도형의 웃는 얼굴을 동일 시트의 G3, G5 영역에 생성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웃는 얼굴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에 웃는 얼굴, 여기다 그쵸, 웃는 얼굴 보이죠? 웃는 얼굴 클릭. 자, Alt키 눌러서 G3 여기다 그죠? G3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서 G5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됐다 그쵸? 여러분 이건 웃는 얼굴이에요, 그쵸? 제가 조금 화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이렇게 올려서 찡그린 얼굴 되네요, 그쵸? 우리는 그래도 항상 웃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웃는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매크로가 지금 지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반드시 도형을 드래그 한 다음에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평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두 번째 매크로 보겠습니다. AE22 영역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 연한 녹색으로 적용하는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네요. 자, 바깥에 임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서식. 확인. 자, AE22 블록 씌우고 홈 탭에 들어가서 맞아, 채우기색. 여기다 채우기. 큰일 뻔했다. 그죠? 채우기 클릭하고 연한 녹색. 여기 연한 녹색이네요. 연한 녹색. 여기 보이나요? 클릭. 그 다음에 바로 개발 도구 탭에 들어가서 코드 그룹에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기본 도형의 해를 동일 시트의 G7, G9 영역에 생성하래요.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삽입에서 삽입 탭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서 자, 여기 뭐죠? 이거다 그쵸? 이거 해 클릭. 자, 어디에 드래그 하면 되죠? G7, G8 Alt키 누르고 G7, G8 그쵸? 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해가 쫙 비춰줘야 되는데 그쵸? 자, 보겠습니다. 매크로 여러분 매크로 지정했나요? 안 했어요. 자, 우리 도형을 드래그 한 다음에 반드시 매크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그쵸? 확인. 그럼 이거 클릭하면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홈탭에서 채우기. 원래 채우기가 이거였어요. 원래 채우기가 채우기 없음이었는데 자, 우리 방금 만든 매크로를 실행해보니까 딱 채워져요. 그죠? 신기하네요. 자, 마지막 차트 작업입니다. 차트 작업.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 셀과 연동. 그러면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위 플러스 클릭하고 차트 제목에서요 삼각형 보이죠? 삼각형 클릭하고 차트 위.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차트 요 테두리를 선택하고 차트 제목에 테두리를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는 쓰고 A1 셀을 클릭하고 엔터 쳐주면 연동이 됩니다. 즉 이건 뭐 연동이 된다는 건 뭐예요? A1 셀에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바꾸면 자동으로 차트에도 이렇게 바뀝니다. 자, 다시 바꾸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쵸? 자, 글꼴 크기 16포인트,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 파랑으로 지정하시오. 자, 제목을 클릭하고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 굵게 이거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글꼴 색 표준색 파랑. 이거 보이나요? 파랑? 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차트 종류를 100% 누적 세로막 대용으로 변경하고 그림과 같은 차트를 선택하시오 그랬어요.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네요. 네, 그럼 클릭하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클릭하면은 반도체가 범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항목으로 나와 있어. 항목으로 반도체가 이렇게 항목으로 자동차 항목.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도가 항목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클릭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보이나요? 이쪽 수출 효자 항목 보이죠? 이쪽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하면 안 되고 누적 100%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한 다음에 자, 오른쪽 걸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죠? 100% 누적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오른쪽 걸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됩니다. 확인. 네, 됐네요. 세로축의 주 단위를 20%로 설정하시오. 세로축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서식 들어갑니다. 축서식. 축에 대한 서식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축서식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축서식. 자, 0.1은 10%예요. 주 단위 0.2 해주셔야 돼요. 이게 20%란 뜻입니다. 엔터. 2023년 항목의 배터리에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시오. 그쵸.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인가? 자, 보겠습니다. 너무 썰렁했나요? 자, 두 번 클릭하셔야 돼요. 그쵸? 여기 2023년, 이게 배터리잖아요. 그쵸? 배터리. 그럼 이거 두 번 클릭해서 2023년의 배터리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 보니까 항목 이름과 값이 모두 표시되어 있네요. 그쵸? 그럼 여기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 데이터 레이블 서식.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나타나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가서 레이블 옵션에 보면 맨 오른쪽에 클릭해서 레이블 옵션에 보면 뭐예요? 항목 이름과 값을 표시하래. 항목 이름과 값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 지시선 표시는 어때요? 납둬요. 그냥 납둬.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뭐 지우란 얘기도 없고 또 뭐 이러니까 그냥 납두시면 돼요. 그냥 항목 이름과 값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항목 이름과 값만 체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자, 5번 차트 스타일을 스타일 6으로 지정하시오.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들어가면 차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스타일 6, 요거다. 그죠? 스타일 6 클릭해 주면 됩니다. 네, 됐네요. 자, 똑같나요? 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오, 네. 저와 함께 따라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도 제 교재를 봐주시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